네, 숨가쁘게 진행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은 트럼프 집권 때보다 한국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달러의 약세로 수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당선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바이든 당선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미국 대선이 바이든 우세, 바이든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선거가 있을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 아주 애매한 이런 때는 이 투자자들이 아주 잠자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됐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달리 이제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미국 민주당이 부양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화당 측은 좀 적은 금액을 알차게 쓰자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데 반해서 민주당은 실업 수당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대대적인 부양책을 펴자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화당의 반대라는 걸 금액을 좀 더 줄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되면 대대적인 부양책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 역설적으로 상원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에 지금 부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원의 의석이 100석인데요. 현재 조지아주의 2석은 결선 투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해야 되고 현재 98석 중에서 공화당 50대 민주당 48석입니다. 이런 구도가 되면 상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바이든의 경제정책, 특히 세금 증세 이런 정책은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화당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정책, 바이든의 정책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세금을 올리는 정책, 이른바 정세 정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세금을 전부 다 원상복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고자 하고 공약을 했던 것이 바이든 후보였고 또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의외로 상원에서 공화당이 선전을 해서 바이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정권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또 부양책은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런 효과들이 합쳐지면서 전 세계 주가가 지금 나흘째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 그러니까 불복 가능성이 뭐 세계 증시에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상당히 큰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라는 것은 하루하루 정권 투자자들의 차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견해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째 지금 골프를 치면서 구체적인 액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변을 통해서 불복하겠다, 소송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오고 또 공화당이나 백악관에서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조금이라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 개표는 혼선이 될 것이고 우리가 2000년도에 엘고어 때 보았지만은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 짓지를 못합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인단이 확정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월 14일 확정을 짓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투표가 늦어져 버리면 결국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270석을 돌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안 돼 버리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내년도 1월 6일 날 또 하원으로 선거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또 불확실성의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 약 73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여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행정 명령을 때린다든지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를 들면 관세를 높인다든지 내린다든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큰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임팩트를 줄 수 있고요. 특히 정권 시장에서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빨아들인다든지 하는 미국 재무성의 한 조치만으로도 주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응을 아주 그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와 불확실성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첫 3년 동안 코스피가 55% 올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재임 첫 3년 동안에 12% 상승했다고 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분석들이 나오던데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못해서 주가가 덜 오르고 오바마 대통령이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연히 그 시기의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두 대통령 다 정권 집권 초기에는 주가가 비교적 많이 오른 편입니다. 특히 시계를 12년 전으로 돌려서 오바마 정부 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서 워싱턴에 들어왔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그 2009년도 집권했을 그 바로 전해 그 전해가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동안에 세계 경제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아시아 위기라든지 남미 위기, 다른 나라에서 생겼는데 당시 2007년도, 2008년도에 이 글로벌 위기는 바로 진원지가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켰다라는 점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적 능력도 입증이 된 거지만 경제라는 건 사이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러기를 하기 때문에 2, 3년 경기가 나빠지면 또 경기가 오르는 그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바마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떤 현격한 역할을 했다 또는 바이든이 왔으니까 오바마 때처럼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는 좀 어렵지 않겠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그 불확실성, 독단적인 경제 정책, 미국 일방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의 무교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달러 약세 기조가 강화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오늘 환율 시장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제일 우리 경제로서는 또 수출업체로서는 가장 큰 지금 고려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대대적인 부양책을 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또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통화량 팽창, 재정 팽창에 의한 경기 회복을 노리는 이런 정책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달러의 공급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지금 일주일째 우리나라 원화가 초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기조적으로 강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미국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이 무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통상 압력을 많이 가해왔습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환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환율을 통화를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재무성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 여건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아마 바이든의 대선 승리로 기술이나 통신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이 투자가 기회가 될지 악재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IT주에 관해서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대형 악재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의 IT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것은 바이든 후보의 베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G 이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대적인 공약을 했고 실제로 예산까지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 바이든 후보와 그 측근들은 이 IT 대기업들이야말로 지금 너무 비대해져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오히려 시장 생태계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이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1930년대에도 바로 민주당 정부의 루스벨트 정부하에서 지금의 초대형 재벌 그룹이라고 하는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체해서 오늘날 이 정유 회사들로 다 분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정유주에서는 대대적인 분할, 기업 해체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상원에서 네. 바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 동력은 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또 바뀔 분야 중에 하나가 환경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취임 첫날에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우려되고 또 가장 주목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환경 분야인데요. 지금 약 1시간 전에 바이든 후보 측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이든이 역점을 둘 정책 4가지를 올렸습니다. 예. BBB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첫 번째 코로나 대책,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회복, 세 번째가 인종 평등,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를 4대 지표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 놨고 또 바이든 후보는 최근에도 취임하자마자 제1호로 파리 기후 협약에 돌아가겠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측면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당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에 있거든요. 예.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처럼 어떤 품목을 몇 % 이상 수출하라 수입하라 하지 않더라도 이 탄소 배출 문제만 꺼내면 중국의 가장 약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도 탄소 문제, 환경 문제를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시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동차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바이든 이 당선자는 지금 탄소 국경 조정세,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넘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까지 지금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탄소 저감 속도는 너무 늦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상한 마음으로 바이든의 환경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또 기업 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계에서는 바이든 승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강력한 환경 규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어떤 후보가 한국 경제에 유리하고 어떤 후보가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다. 그런 단순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바이든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저 두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경제 정책도 오로지 미국을 위해서 나올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방법론이 트럼프처럼 겉으로 미국 우선주의냐 아니면 바이든처럼 다자주의냐 이런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각 후보의 장점을 잘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환경 문제라든지 탄소세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국 경제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관세는 좀 맞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린 뉴딜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온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현재 지금 자동차 수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조로서는 자동차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잠시만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 수소차 시대로 일단 빠르게 전환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양날의 검인 것이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 쪽에서 좀 선구자적인 입장에 있지만 그 반면에 미국의 친환경, 친노동 정책 전환 과제도 있어서 자동차 기업들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양날의 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좀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 세 업종을 바이든 시대 때 바이드노믹스 시대에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업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자동차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기차 부분에서 속도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특히 중국에 비해서도 지금 뒤져 있어요. 그리고 수소차 부분에서는 기술은 현대차가 상당히 앞서 있는데 네. 수소차에 지금 대중화가 잘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의 판매 비중에서 기존의 가솔린, 경유차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이 만약에 이 환경 규제를 강화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또는 기후 협약에 따른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상당히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 현대차도 최근에 와서는 수소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히 바이든이 강조하는 대목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전기 에너지 화석연료가 많고 특히 최근에 삼성물산 등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를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뉴욕 정시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